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91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번째 얘기는 우리가 인물성 동의론에서 이간의 주장과 한원진의 이 잡기질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주장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변론은 한원진의 잡기질부터 살펴보면 한원진은 성 3층설에 입각하여 성을 첫째, 인간과 사물의 같은 초용기의 성, 둘째는 인간과 사물이 다른 인기질의 성,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 다른 잡기질의 성, 이러한 것을 이제 구분하여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성 3층설에서 첫째, 인간과 사물의 같은 초용기의 성은 이거는 이치로서의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의 성은 이치로서의 이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초용기에 있어서는 모든 인물, 인간과 사물에 있어서의 내재된 것은 모두 동일한 형태로 봅니다. 라고 이렇게 되겠죠. 둘째는 인간과 사물이 다른 인기질의 성인데 이때의 성은 자, 인간과 사물이 다른 그랬어요. 다른. 이 위에서는 같은 그랬죠. 같으니까 우리는 이 성이라는 게 이치이자 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인기질의 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조리의 개념이거든요. 이때의 조는 이게 개별적인 것을 나타내는 게 조고 리라는 거는 전체적인 형태의 이치가 우리한테 품수된 내용이 이게 리가 되겠죠. 그래서 조리의 각각의 조리가 되기 때문에 이때 전체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 본연지성의 개념이 되고 이게 이 이치의 개념이 되고 개별성으로 하면은 이게 기질지성에 맞는 이게 조리의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셋째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 다른 잡기질의 성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때 잡기질이 뭐냐면 했을 때, 이 잡기질의 성은 기질지성으로서의 개별리의 조리이죠. 이게 기질지성으로 개별리의 조리예요. 이 조리가 발음이 됐을 때는 본연지성과 일치하는 이의 개념이 되고, 부정의 경우에는 이게 과벌급이죠. 따라서 정도 차이로 표현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은 이 리가 기질 속에 내재된 뒤에 운이 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율곡 이의 생각을 개성을 해요. 이때 율곡 이의 생각을 개성했다는 것은 기발 이성 일도설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과 물성은 기질을 관련시키는 인기질의 차원에서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때의 인기질은 뭐죠? 두 번째 얘기죠. 인간과 사물이 다른 인기질의 성이라는 개념으로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원진은 이와 같은 사고를 바탕으로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간과 한원진의 주장에 대하여 두 사람의 관점이 이미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 관점이 이미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된 듯 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간은 진리인 이치와 도리로서의 조리의 이해 개념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에 지금 진리인 이치와 도리, 조리의 이해 개념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은 이통의 흐름인 발음의 줄기로서의 의리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반면에 한원진은 형상으로서 이 형상이 있는 것들이 드러난 인성과 물성을 중심으로 하니 성에 같고 다름이 있다는 거죠. 이때 같다는 거는 본연지성이고 다르다는 얘기는 이게 기질지성의 얘기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본
이강과 한원진에 있어서의 논변은, 자, 한원진의 주장에 의하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할지라도, 한원진의 주장에 의하면 이 둘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이 성의 속성은 어때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지닌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진리와 이치와 조리와 도리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발음의 연속성을 띠는 의례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동론인 이간의 입장으로 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형상적 존재로 인해 드러나는 기질지성의 두 측면, 즉 이론의 입장인 한원진이 주장을 편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때 기질지성의 두 측면을 살펴보면, 두 측면 중 하나는 동론의 입장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론의 입장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론의 입장으로 본다는 얘기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정의 연속성으로 본 것이니 여기에서는 의례에 있어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 이론이라는 입장에서는 각각의 기질지성으로 정과 부정의 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의 정은 격물의 격, 각각의 모든 사물에 있어서의 격이 발음을 뜻하는 정을 드러낸 것이고, 부정의 의미는 인물성의 과불급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 인물성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면 이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원진의 입장이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아니요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모호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포괄적인 면으로 살펴보면 이간의 주장이 맞을 것이고, 형상적 존재로 살펴보면 한원진의 주장도 일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따라서 인물성 동의에 대한 주장은, 인물성 동의 논변은 모든 종교에서 주장을 하는 성이 불교의 불성, 도교의 덕, 기독교의 성령, 유교의 하늘에서 부여받은 천명지위 성일 때 이 성으로 본다면 이간의 주장과 일치하며, 아울러 서양에 있어서의 신플라톤주의 있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신플라톤주의의 플로티누스의 일자, 플로토니스의 일자설에 비롯된 유출설과 일치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물성 동의론에 있어서 얘기하는 동서양의 입장으로는 모두 동일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때 발생된 이간과 한원진의 인물성 동의요. 이 인물성 동의론에 관한 논변은 인간과 동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논변은 인물성 동의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관계적 접근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논변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성 동의에 대한 생각은 오늘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의 생활과 윤리에 나오는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에 대한 서양 사상가들의 접근보다 오히려 폭넓은 형태에 있어서의 공동체 사회에서 함께 어울리는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기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는 이게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이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성 동의론의 3탄에 이어 제 나름대로의 정리한 그 부분을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